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은 네, 주식이군요. 주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뤄볼까 해서요. 네, 아, 제가 주식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아세요? 몰라요. 혹시 주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우, 요즘 많이 유행하는 네, 말이죠. 저도 주린이라는 것 때문에 요새 음,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음, 제가 어느 날 이제 주식 방송 같은 걸 보다가 음, 뭐 기술적 분석인가 해서 뭐 주식 차트 같은 걸 봤어요. 그거 보니까 저도 이제 좀 해보고 싶은 의욕이 땡기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게 돼서 주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럼 우리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이게 그래프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을 좀 아시나요? 저 전혀 몰라요. 아, 그 그래프는. 전혀 모르시나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요 밑에 부분에 있는 영역이 거래량을 뜻하는 거고요. 네. 이 거래량이 예를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10이었다. 이 10이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팔리는 주식이 5개고, 또 사는 주식이 5개. 그러니까, 매수, 예, 매도 모두 예, 포함된 그게 거래량이군요. 거래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렇죠. 팔고 사고이기 때문에 음, 파는 양과 사는 양이 이렇게 합쳐져서 거래량으로 나타나고요. 네, 그러면은 이 거래량의 반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가격인데 위에 있는 거를 이런 거를 캔들이라 그러거든요. 캔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캔들이 뭐냐면은 가격의 음, 변동사항을 하루의 변동사항을 나타냈습니다. 음, 근데 그 주식을 거래할 때 그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네, 그리고 파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예, 그게 이제 음, 요 캔들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네. 자, 요 빨간색 부분이 있고 이게 파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나요? 빨간색은 매도세, 아니 매수세가 센 거. 네, 그러니까 근데 많이 살려는 이게 사람이 왜 많은 거. 빨간색으로 표시되냐면 시초가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시초가에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은 올라서 이렇게 오른 가격으로 끝나면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가 예를 들어 시초가가 여기서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음. 하락해서 하락으로 끝나면 이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이걸 음봉이라고 그러고 빨간색을 양봉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그 지우는 거거든요. 옆에 이거 이거 지우개 아니야? 뭔가? 일단 지워볼게요. 네. 네, 그리고 요 위에 달린 게 요 위에 달린 게 윗꼬리. 음.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요.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네.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네. 갑자기 파는 사람이 네. 왕창 또 팔아버리면 네. 이렇게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음. 예, 이해 가셨나요? 아래 꼬리는 뭐죠?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가 갑자기 사는 사람이 가면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음. 이해 되셨나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왜 안 지워져? 지금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무슨 생각이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죠? 아까 뭐라 그랬죠? 거래량. 네,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에 가면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하면서 각가지 물건을 담아요. 근데 어느 한 물건에서 수요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 그럼 무슨 일이 그 마트에서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경우가 왜 발생이 될까요? 그 물건이 적거나, 그러니까 수량 자체가 적거나.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답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수량 자체가 줄어서 희소성이 생기거나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아니면 굉장히 이 시장 가격에 비해서 네. 좋은 가격이 그렇죠. 형성됐을 경우. 보통 그게 일반적이죠. 네. 우리가 가면은 무슨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세일 네. 행사. 그럼 갑자기 그렇죠. 방송이 나오죠. 그렇죠. 빵 그렇죠. 가격을 뭐 80% 세일한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확 늘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주식시장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 중에 과연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의도치 않게 개인들이 간에 거래하는 주식이. 개인들 간에. 네, 여기 만약에 개인들만 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주식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갑자기 뭔가 어떤 굉장히 큰 이슈가 있으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거래량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냐면 우리 반도라는 영화 한번 봤잖아요. 네. 반도라는 영화에서 누가 횃불을 팍 당기면은 그 좀비들 있잖아요. 좀비들이 몰려들죠. 우와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횃불이 딱 꺼지면 좀비들이 딱 갇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예?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주가를 물량을 많이 넣었어요. 그럼 이게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나온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전에는 아마 물밑 작업을 많이 해놨을 거예요. 뭐 언론에서도 막 이렇게 좋은 소식도 띄우고 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질 때쯤 결정적인 한 방을 언론에 팍 터뜨린다는 거죠. 그럼 거래량을 이제 누군가가 물량을 팍 넣으면 가격이 치솟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 그 좀비들이 보고 있다가 미안합니다. 좀비들이라고 표현해서 네. 개미들이 보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네. 이 주식 장난 아니 올라가겠다. 이런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한번 밑에 한번 볼까요? 요 밑에 한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 요 거래량하고 밑에 거래량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거래량이 확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거래량은 확 줄었는데 가격도 확 줄었어요. 그럼 이 많은 거래량이 요 고점에서 많이 물려 있겠죠. 네. 그죠? 네.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은 적어요. 네. 그건 거래가 적게 이루어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요 구간에서 재빨리 사고 팔고를 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타를 이제 친 거였죠. 네. 예, 계속 단타가 좀 재밌어요. 예. 빨리빨리 네. 수익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장 볼까요? 제가 단타 거래를 하다가 왜 그거를 바꿨냐면은 네. 단타 거래는 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아무래도 신경을 네. 짧은 시간에 많이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돈을 따는 것도 좋지만 잃을 때는 왕창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락장에는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락장이 뭔가요? 자, 제가 이제 주식을 할 때쯤이면 상승장이었어요. 상승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 돈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많은 주식들이 많은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있을 네. 때 그런 때를 상승장이라고 많은 그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돈을 단타를 치기가 쉬워요. 주식들이 잘 오르니까. 근데 하락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는 그 많은 종목 중에 오르는 종목도 좀 드물어요. 그 오르는 종목 일단 찾아가지고 좀 단타를 치기가 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느낀 건데 단타를 치려면은 컴퓨터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장 시작하면서부터. 네. 그 누군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돈을 따먹고 따고. 근데 주식시장에는 그냥 그 돈을 움직이는 큰 손이 있잖아요. 네. 그 큰 손들과 개미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그 상승장에서는 제가 생각한 전략이 잘 먹혔는데 하락장에서는 내 수가 리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주가를 너무 많이 흔들어대니까 먹고 나오는 타이밍을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뭐 단타를 치더라도 네. 돈을 딸 수 있을까요? 잃을 수 있을까요?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 단타 시장도 그 돈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딸 수 있구나 해가지고 단타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전업 투자자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전업 투자자의 90%는 어떤 투자를 하는지 아세요? 단타를 하겠죠. 단타를 합니다. 빨리빨리 수익이 나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그 일당같이 돈을 좀 따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생활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뭐 어떤 주식 거래가 맞는지는 그거는 다 개개인의 그 개인적인 차이가 다 성향 차이가 성향 차이가 있군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저는 또 다른 또 주업이 있잖아요. 주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 단타를 치기가 그렇죠. 찰스님 처음에 단타에 빠져있을 때 네. 진짜 이 한국 시간이랑 캐나다 시간이랑 맞지 않아서 그쵸. 일하고 와서 새벽 여기서 네. 12시, 1시까지 그렇죠. 빨개질 때까지 모니터 들여다보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죠?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음. 네, 그래서 제가 나에게 맞는 주식 투자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지어주세요. 글씨는 가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네. 이게 어떤 차트인 줄 아세요? 현대모비스라고 밑에 써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지금 시점에서 10년 전에, 10년 전에서 주식이 어떻게 변화했냐면 지금까지 뭐 몇배 올랐죠? 대략 2000년에서 20년이네요. 그러면 2020년이잖아요 지금. 네, 10년이 아니고 몇 년? 20년이네요. 그러면. 약 2000년도 20년간. 그러니까 예. 오케이, 20년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했습니다. 한 49배, 50배 50배 정도 가량. 오른 것 같고요. 주식에서 50배면 굉장히 큰 배수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오른 완전 거죠. 큰 배수죠. 와, 네.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근데 이것보다 이건 한국 주식이고 네. 오르는 폭이 미국 주식이 더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미국 주식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네. 애플이 있어요. 애플도 이거 그럼 20년이죠? 네, 20년 기준이요. 20년 기준으로 이거는 네. 250배가 상승했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은 별로 안 합니다. 아. 미국 주식 합니다. 저는 한국 주식 비율이 네. 전체 퍼센트 중에 8%밖에 안 돼요. 지금 투자하시는 네네. 비율이. 그냥 92%가 다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는 폭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가 있으신가요? 뭐 그건 나중에 돼봐야 그냥 알고요. 가능성으로 투자를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모든 주식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오를까요? 근데 주식이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주식은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그러게요. 애플 한 20년 전에 애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유명한 주식은 네. 대부분 보통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요. 항상 오르지 않나요? 항상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아, 그래요? 한번 보세요. 2000년도에 애플 CEO가 누구였죠? 스티븐 잡스시죠? 네, 그분이 처음에 그때는 애플에서 그 핸드폰이 있었나? 없었잖아요. 20년 전에요? 네. MP3 만들지 않았어. 그러게요. 2020년에, 네. 2010년, 2000년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그때 쓰고 있는 폴드폰 뭐 그런 거 뭐 시티폰이었나? 있었는데? 뭐 삐삐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변환되고 네. 이제 막 이제 그 스마트폰 언제쯤 나왔지?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스마트폰이 나올 쯤 돼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나중에 컴퓨터로 대체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애플 주식을 샀죠. 그런 사람은 이미 완전 시장 초기 때. 엄청 부자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항상 미래는 변합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없을 때 뭘 타고 다녔죠? 자전거를 타고 다녔죠. 그 전에는요? 리어커를 타고 다녔겠죠. 말을 타고 다니잖아. 말을 타고 다니는 시절에 네.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못했겠죠. 그죠?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나왔을 때 초기에 이 자동차가 대유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최초의 자동차는 어디서 만들었죠? 벤츠입니까? 몰라요? 벤츠라고 저는 들었더라고요. 네. 벤츠에서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 다 무시했어요. 네. 근데 그때 벤츠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이기고 벤츠와 장기로 투자했을 때. 벤츠와 힘든 거 역경을 다 같이 겪으면서 네. 오랫동안 지내오면은 결국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는 이런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단타를 칠 때 뭐 하루에 뭐 100만 원도 따보고 한 200만 원도 따봤잖아요. 따도 하나도 안 낄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운빨에 의해서. 네, 이거는 때문에. 결국 내 돈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내가
잠깐 실수를 하면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실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괴롭죠. 괴롭고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본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또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빚을 막 또 끌어가지고 더 무리한 투자를 하죠.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또 얹어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빵 흔드는 거예요. 빵. 그럼 솔직히 뭐 한강에서 투신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무에 목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근데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머니한테 들었잖아. 어머니 먼 지인 분. 네, 나무에 목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저한테는 근데 뭐 그런 투자를 좋아하시고 적성에 맞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정보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네. 사실 수익적인 면에서는 그렇죠. 빨리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 날 수도 그렇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돈도 잘 따시는 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10년 이상 좀 투자를 하자 해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려고 이제 그 투자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이 뭐냐면요. 가치주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가치주. 가치주. 네, 그럼 가치주를 어떻게 찾을까요? 보통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주식들이 보통 가치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주식. 네임밸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치주라는 거는 지금 시작해가지고 미래에 그 산업이 지배가 되는 그런 게 가치주라고 생각해요. 네,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대충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뭐 하나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가장 이슈인 것이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대체될 것 같습니까? 대체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가 미래에서 그 전기차 시장을 밝게 본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된 주식도 네.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주식도 네, 그렇습니다. 유망하죠. 제 생각에는. 3D 프린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뭐 향후에 나중에는 집을 이렇게 프린터기로 다 찍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먼 얘기 같이 보이지만 그러네요. 이것도 기술 속도가 좀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투자가들은 3D 프린터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방법. 지금 당장은 네. 근데 사실 그런 미래가 가치가 있는 주들은 지금 당장도 조금 이슈가 되지 않나요?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래의 전망이 좋은 그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 성향이 다 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기차를 선호하고 어떤 분들은 수소차를 선호하고 근데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수소차 시장이 완전히 또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술력이 이렇게 전기차를 못 따라간다 그러면 또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투자했던 분들은 네, 돈을 못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매 분기마다 그 실적을 발표를 해요. 실적을 발표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2차 전지 업종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그 연간 실적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그 예상되는 영업이익 있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상신 EDP라는 그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상신 EDP가 그 12월 달에 올해 12월 달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뭐냐면요. 180억이에요. 네. 색깔이 180억인데 그 상신 EDP에 이제 제가 조사할 당시에 시가총액이 1,600억 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프리미엄 주식에는 프리미엄이라고 있는데 프리미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나이키 신발 예를 들어 1,000원에 샀는데 이게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나이키 신발 가격이 오르면 막 시장에서는
1,000원짜리가 100만 원에도 거래가 되잖아요. 그게 프리미엄이거든요. 아, 우리 부동산의 프리미엄이랑 같은 의미군요. 맞습니다. 네네네. 보통 주식에서 프리미엄은 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측정돼 있어요. 좀 남북이 좀 분단되고 해가지고 그 180억이면 보통 1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1,800억 정도가 적당한 그 시가총액인데 요거는 한 1,600억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주식이 좀 싸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 EDP 같은 경우는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배터리 시장,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 LG화학도 있고 삼성 SDI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 SDI의 상신 EDP가 거의 한 90%를 납품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삼성 SDI가 아주 지금 물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게 많이 팔리고 있고 상신 EDP도 유럽 시장에 똑같이 공장을 건설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삼성 SDI 기술력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삼성 SDI에서 지금 전고체 그 배터리를 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그 배터리 안에 그 전해질 물질은 액체가 아니고 이제 고체로 이렇게 채워넣는 그 기술을 좀 개발 중이에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그 삼성 SDI가 저는 그 LG 화학보다 더 크게 된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보다 향후에는 삼성 SDI가 더 클 것 같아요. 그거 제 생각입니다. 저는 미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발언을 그렇죠. 하셔도 되는지 이건 제 생각이니까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근데 삼성 SDI는 주가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싼 주식 상식 EDP 한번 일단은 투자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 방법은 좋은 것 같고요.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런데 네. 하여튼 주식을 뭐 아시는 분들은 되게 꽃방귀 끼실 수 있는 좀 알겠습니다. 가벼운 그럼 다음으로 네, 넘어갈게요. 기기도 하고. 네, 결론을 좀 내볼게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보너스 같은 인생의 보너스 같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그냥 그걸 좀 멋진 말로 하면 아니 그러기도 하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기도 하고 또 사실은 너무 여기 올인하고 너무 모든 것을 지금 네.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도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차스님이 주식을 예전에 네. 한번 하다가 네. 이제 한동안 안 하다 다시 한다 그랬을 때 네. 말렸잖아요. 그죠? 이거 도박이 그때는 제가 이제 가능성이 주식에 가치관이 없을 때고요. 지금은 이제 가치관이 성립이 됐어요. 네. 제 가치관은 뭐냐면 주식은 미래를 사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래를 사는 행위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저축? 저축도 좋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로또도 미래를 사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로또를 하나 사놓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좋죠. 좋죠. 네. 그러면 뭔가 상상하잖아요. 우리가 1등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미래를 사는 행위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주식으로 샀어요. 그럼 우리 기분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그 가격, 그 주식이 지금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상관없이 우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가 현실에 부응하지 않으면 현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미래를 우울하잖아요. 솔직히. 가치주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주식을 산 거하고 네. 단기적으로 생각은 틀리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서 물렸으면은 하루하루가 괴롭잖아요. 그 주식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미래를 산다는 얘기는 그 주식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는 그 주식과 같이 간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쉬운가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남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런 거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주식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 사람은 주식 유튜브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열심히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주식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을 경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다만 네. 그거를 자기걸 흡수해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가치관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다만 참고 자료로 쓸 뿐이죠. 그래. 네. 자기가 어떤 주식을 고르는데 그렇게 해서 사야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남한테 들어서 산 주식은 그 주식이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와씨 내가 속았나 저 사람한테 속았나 이런 의심이 들고 신뢰감이 안 쌓여요. 그리고 내가 골라서 산 주식들은 그 주식이 내리잖아요. 함께 고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애정이 쌓이는 거죠. 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요즘에 한참 이슈인 네. 땡슬라와 땡콜라라는 주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땡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했었는데 네. 사실 지금 그 기술에 대한 이제 의심이 생기면서 지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주식이. 몇 점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럼 그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런 아니요. 경우가 생기면 네.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땡슬라나 뭐 수소차나 전기차나 어느 것이 승자가 되는지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떨어졌더라도 네. 만약에 내가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인가요? 그거는 10년 후에 까봐야 되는 까봐야 거고요. 되는 거고요. 지금 수소차를 자기 신념으로 사신 분들은 지금도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전기차를 사신 분들도 행복해 하고요. 서로 행복해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 지나봐야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그 시간까지는 모두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많이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그런가? 없고 누가 좋다구나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성향입니다. 자기 성향이 전기차에 가까우면 그걸 사시는 거고요. 수소차 같으면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롱텀으로 봐야겠군요. 롱텀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또 어느 내 기대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그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게 좀 하여튼 그런 거를 좀 감각적으로 그런 능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네. 미래를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지금 결론은. 차스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하나는 경우는- 지금 사실은 조금 고전을 하고 있고 네. 하나는 조금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전기 관련된 거예요. 그 고전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지금은 떨어지지만 믿음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금 물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결론은 찰스님이 내셔야죠. 각자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려면 주식을 하지 마시고요. 주식을 사서 행복한 느낌을 가질 자신이 있으면 득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찰스님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그럼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